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성공 투자로 여행을 원 없이 다니고 싶어하는 욕망덩어리 미국 주식 인간 지표입니다. QQQ ETF 주봉입니다. 이번 주도 반등은 실패하면서 다음 주에도 스토캐스틱 소파동이 바닥권까지 아주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일단 빨간색 대파동도 반 정도 내려오면서 2023년 이후로 가장 많이 내려왔던 부근까지 내려온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반등에 실패하고 대파동이 완전 바닥권까지 내려오면서 주봉상 80에서 122평선을 터치할지가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바닥을 찍고 중반 이후부터 올린다면 주봉상 상승 추세는 유지하는 패턴이 되는 거고, 그렇게 진행되려면 주봉상 캔들이 12평선 위로 안착을 하고 2주 안에 장이 마감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바닥권에 있는 소파동이 다음 주부터 해서 위로 돌리면서 3주 이상은 과매수권까지 들어올리고 나서 재차 눌림이 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려면 QQQ 기준으로 $510 이상으로 가야 된다는 소리인데, 현실적으로 조금 힘들어 보이긴 하나. 소파동이 바닥권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봉상 12평선 위로 올라가는 건 추가 하락이 있고 나서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대파동은 바닥권까지 진입을 해버리니 주봉상 큰 반등은 나오는 게 힘겨워집니다. 지금도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패턴을 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이 게임을 해봤어요. 이 경험을 해봤어요. 바닥은 아직 아니에요. 비관론자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QQQ를 500 이상으로 올려준다고? 에잇, 관세도 그렇고 말이 안 되는데 이런 너무 합당한 이유를 붙이겠죠. 또 다른 주봉상 조정장인 2018년도 말일 때도 비슷합니다. 12평선 위로 올라갔다가 바로 다시 뿅망치 맞고 주봉상 122평선까지 밀리고 난 후에 반등이 세게 나왔죠. 사실 저는 주봉상 이 정도 선에서 조정이 좀 더 가고 마무리된다면 버티면 살려주니까 레버리지 상품 투자에 따라서는 홀딩하는 것도 나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언젠간 주봉상 12평선에 올라가긴 할 거니깐 문제는 주가가 좀 더 빠지고 올라가느냐, 이 정도 선에서 추가로 저점을 크게 깨지 않고 올라가느냐, 그 차이가 레버리지 상품에서는 큰 차이이니깐 사람마다 대응해야 하는 케이스가 달라집니다. 2018년도 상반기 주봉인데 여기서도 고점 대비 QQQ가 11에서 12% 정도 빠지고 난 후에 반등이 세게 나왔습니다. 주봉상 소파동이 바닥권인데 단숨에 숨도 참지 않고 과매수권까지 다이렉트로 올려버립니다. 올릴 때 분명 물렸던 분들이나 저점 매수한 분들이 매도하면 속 쓰릴 만한 거지 같은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지금까지 상황을 주봉으로 풀이하면 다음 주에 소파동은 더 바닥권으로 진입하고 시작을 할 거고, 대파동은 반 정도 내려온 상태에서 추가로 저점을 더 깨면서 주봉상 12평선 반등을 노려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음 주 후반부에 갑자기 큰 반등이 나오면서 2에서 3주 동안 소파동이 과매수권까지 가는 미친 상승을 보여줄 건지, 결국 일본 금리 결정과 파월에 따라서 내마녀의 날도 끝나면서 다음 달 상승 하락에 세력들이 베팅을 하겠죠. 좌측은 일봉이고 우측은 주봉입니다. 일봉의 빨간색 대파동이 주봉의 소파동에 속합니다. 파동의 핵심은 내려온 대파동을 어떻게 해야 위로 돌리느냐입니다. 일명 대파동이 떨어지는 게 떨어지는 칼날인 셈입니다. 떨어지는 칼날이 어느 선에서 멈추고 주가가 위로 반등하는 타이밍을 찾을 거냐겠죠. 떨어지는 칼날이 대파동인데 이걸 이평선으로 보면 12평선입니다. 그러면 일단 캔들이 12평선을 터치하거나 위로 올라갈 때가 처음입니다. 그러면 소파동이 위로 어느 정도 올라옵니다. 그 다음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고 나서 다시 캔들이 저점을 깨버리면 떨어지는 칼날은 다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캔들이 12평선 위로 올라오기 전까지 일명 킹분할 매수하면 언젠간 약익절이라도 수익은 나겠죠. 하지만 우리는 더 큰 수익을 안정적으로 내기 위해서는 좀 더 상승이 오래갈 만한 패턴을 공부해둘 이유가 있습니다. 캔들이 12평선 위로 가면 대파동이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소파동이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겠으나 대파동은 그래도 바닥이겠죠. 그리고 나서 저점을 깨지 않고 버텨준다면 더 큰 상승을 생각을 볼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이런 패턴을 공부하면 대파동 떨어질 때 매수하지 않고 소파동 상승 패턴에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우리는 혹은 저는 왜 주가가 떨어질 때 매수할까요? 그건 저점이 추가적으로 안 내려갈 거야 하는 확신 때문이죠. 저점에 분할 매수하는 게 어떤 방식을 떠나서 가장 수익률이 좋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 좌측 일봉 패턴입니다. 120일 이평선에서 지지받고 반등을 하다가 10일 이평선에서 저항을 맞고 저점을 깨버립니다. 엄청난 하락 후에 다시 또 10일 이평선 위로 캔들이 올라오죠. 거기서 추가로 저점을 깨지 않고 버텨주니깐 대파동이 위로 슬슬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다시 첫 번째 소파동 봉우리 고점을 캔들이 벗겨내면서 상승이 길게 나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패턴입니다. 이런 차트만 찾아다니고 싶을 정도로 돌파던 모던 수익 내는데 가장 좋은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도 하락장 때 모습입니다. 10일 이평선 위로 캔들이 올라올 때마다 재차 하락이 나옵니다. 그리고 3월쯤에 반등이 저점 대비는 좀 세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소파동에서 제가 좋아한다는 패턴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추세가 역배열일 때는 일명 쓰리바닥 패턴이 나오면 소파동 상승 패턴 없이도 그냥 올려버립니다. 맥드에서 쓰리바닥 흐름이 나오고 중파동에서 저점을 높이고 다만 우측의 주봉을 보니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파동 상승 패턴이 나오면서 2023년도 상승 추세가 시작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현재 QQQ 차트로 넘어와서 좀 더 비관적으로 본다면 언젠간 10일 이평선 위로 캔들이 올라오겠지만 재차 저점 하락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역으로 풀매도하고 저점 추가 하락을 대비했는데 소파동에서 제가 좋아한다는 상승 패턴이 나와버리면 올라타기 무섭게 빠르게 올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코로나 때 패턴처럼 저점이 더 낮아질지 말지는 현재는 모르겠으나 언젠간 캔들이 10일 이평선 위로는 올라올 텐데 거기서 비중을 좀 덜고 기다리는 거죠. 저점을 추가로 깨버린다면 비중 축소할 건지 손절할 건지는 본인 선택이고 허나 저점을 깨지 않고 버텨준다면 3월 말이나 4월 달에 오히려 다들 4월 2일 관세 때문에 더 무서워하는 시점에 주가를 올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4월 2일 관세 전에 미리 올려버린다면 일단 비중 덜고 관망하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일봉상 역추세로 진입을 완전 확정 지은다면 맥드에서 최소 쌍바닥 최대 쓰리바닥이 나올 때까지 분할 매수할 계획을 세워야 하겠죠. 10일 이평선 위로 캔들이 올라오면 어느 정도 비중 덜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다가 소파동에서 상승 패턴이 나온다면 다시 또 비중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3월 말 4월 초에 갑자기 소파동 상승 패턴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QQQ 넥라인 500달러를 뚫고 위로 올라가는 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재차 하락이 나와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저점을 깨지 않고 버텨준다면 다시 또 상승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 2일봉 차트로 넘어왔습니다. 다음 주까지 3개의 캔들이 나옵니다. 심플하게 다음 주에 2일봉상 12평선으로 올라간다면 최소값이 260달러이고 그게 아니라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저점을 이탈하거나 테스트하면서 시간을 끈다면 다다음 주로 12평선 안착이 된다면 250달러가 될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4월 실적 발표 전까지는 300달러는 간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일단 다음 주에 2일봉상 10일 이평으로 가냐 혹은 다음 주도 실패하고 다다음 주로 밀리느냐 이 정도까지 시나리오를 짜둔 상태입니다. 부디 3월 달도 잘 버티셔서 수익으로 다들 행복한 4월이 되길 바라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